미필적 고의는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꼭 그런 결과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인정되는 고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는 확정적 고의라고 하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나 심장을 칼로 찌르면 꼭 죽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급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설명드렸듯이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에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처벌 규정 또한 없는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겠고요. 또한 고의범에 비해 과실범은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고의의 성립 여부는 죄명과 형량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고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자의 의사, 즉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미필적 고의는 실제 형사 판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다음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 설명드릴게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사례 설명드립니다. 이른바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피해자를 묶어놓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해두고 나간 결과 아이가 사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주영형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어요. 즉 유괴치사가 아닌 유괴, 살인의 유죄를 인정했지요. 세월호 사건에서 주범 이준석에 대해서 1심에서는 정황상 퇴선 명령을 했다고 봐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준석이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등 별다른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어요. 요즘 제가 즐거운 먹는 얘기를 오래 안 한 것 같아서 먹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천진난만한지 입맛이 조금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서 피자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파는 것을 먹으면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더 간도 세고 하니 제가 직접 해먹고 싶었습니다. 물론 윤 과장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좀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났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래도 저도 부드럽기 때문에 나름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여간 피자 만드는 거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피자 밑에 도우를 쓰지 않고 또띠아를 사용합니다. 또띠아가 더 부드럽고 얇은 것 같아서요. 또띠아가 뭔지 찾아보니 토르티아라고 되어 있기도 하네요. 중남미 원주민들이 먹던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또띠아부터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고구마 치즈 피자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원래는 풀무땡에서 나오는 통밀 또띠아를 주로 썼었는데요. 아무래도 통밀이 밀가루보다는 몸에 훨씬 좋고 혈당도 많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풀무땡에서 나온 순두부 또띠아를 사보니까 그것이 더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다만 조금 약하기는 해서 붙어있는 것을 뗄 때 조금 더 조심해 주어야 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무스를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어릴 때 피자 시켜 먹어보면 고구마 추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 피자 가장자리에 고구마 좀 더 넣고 구워주는데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설탕이 꽤 많을 텐데 건강을 중시하는 제가 그대로 먹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고구마 무스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